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속내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좌장 정성호 의원은 기름값, 밥값 얘기를 하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밥값도 안 낸다라고 이 사건을 폄훼하는 듯한, 축소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더니 또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박찬대 의원은요. 이 검찰 수사에 정치적 저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 녹취 유출설 부인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에서 나온 거고 주인은 구속 중이다. 검찰이 아니면 누가 제공? 정치적 저의가 분명하다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렇게 되면 바라보시는 국민들이 조금 헷갈리는데 대표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무기력함을 고백하면서 검찰이 수사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박찬대 최고위원은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에 저의가 있다라고 검찰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좀 아쉬운 게 지금은 아무리 뭐 시점상 뭐 검찰이 수사하는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더라도 지금은 저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전체 민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전체가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석고대절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검찰이 꽃놀이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임자가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결국 전 당대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중시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군다나 장경태 의원 같은 젊은 최고위원이 그 돈이 몇 푼 안 된다. 이게 정말 민주당의 미래가 얼마나 정말 깜깜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얘기입니까? 노예한 정치인들도 아니고 젊은 정치인이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그야말로 어떤 무당파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모든 이야기를 다 던지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검찰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원인 제공한 자가 우리입니다. 100배 사과하는 자세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주로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검찰은 싫은데 돈봉투 의혹은 국민들 사이에 파장이 상당해서 검찰 수사를 당대표가 의뢰해 나와서 맡기긴 해야 되는데 또 검찰은 싫어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한 방향 정렬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선 정리가 안 된다.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노선 정리를 못 시킨 거잖아요. 첫말에는 기획수사다 해놓고 그다음에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를 바란다 그랬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은 기획했지 하고 그러면 검찰을 수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안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당내에서는 또 왜 우리는 손 놓고 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민주당 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조속하게 이 대책위를 꾸려서 전체적으로 그런 개연성이 있는 리스트가 나온 의원들을 직접적인 조사를 하고 말하자면 밖에다 조사를 맡기든지 해서 검찰이 아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출당, 탈당, 어떤 윤리 이런 것을 가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굉장히 한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다 이런 얘기죠.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대표 사이에 뭔가 얽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의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의원들은 무리한 엮기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녹취록이 최근 공개됐죠. 스폰서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 사업가의 자녀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하는 혜택을 이들이 모의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볼게요, 있나? 콜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물론 이제 대선 캠프엔 여러 가지 많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뭐 스폰서의 대가로 이른바 알선이 이루어진 것인지는 뭐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걸 알았는지 여부도 뭐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와 0.59% 차이로 아깝게 진 홍영표 의원은
그 뒤에 참 정치적 노선이 너무 재밌는 게 송영길, 홍영표, 송영길 승, 홍영표 패. 그 이후에 이재명, 이낙연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깁니다. 요 뒤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 줬다라는 게 송영길 지도부다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캠프를 또 주축이 바로 이 홍영표 의원입니다. 그 홍영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 악연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느낌도 들죠. 참담하다.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라. 당사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맞수였던 홍영표 의원은 속이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속이 쓰릴 것 같기도 하고 김관선 변호사님, 네. 어쩌면 야, 이제 내가 돈 봉투에 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고 어떨까요? 아마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는 그때 송영길 전 대표가 돈을 안 뿌렸다고 한다면 내가 당대표 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게 단지 돈 봉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예. 미치지 않지는 않겠죠. 조금이라도 미치겠죠. 그런데 홍영표 의원하고 송영길 전 대표 차이가 0.59%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홍영표 의원이 당대표 됐다고 한다면 대선 후보가 또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또 대선 후보가 됐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느냐가 민주당 운명을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저 돈 봉투는 정말로 주요했던 처방이었겠군요. 송영길 캠프 입장에선. 그렇죠. 결과가 0.59% 차이니까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운명을 뒤바뀔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본인은 당연히 친문하고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친문은 당연히 이낙연 대표 전 대표를 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송영길하고 홍영표 중에서 누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당연히 송영길 의원이 대표가 되기를 원했겠죠. 그런 송영길 의원이 대표가 된 다음에 행보를 보면 굉장히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잃은 그런 행보를 해왔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수능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당대표라는 직위는 주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결정하는 데서 영향을 미쳐버렸기 때문에 홍영표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인터뷰도 꽤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돈 봉투 자체가 민주당의 운명을 좀 바꾸어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과연 이 의혹의 실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검찰의 수사 그리고 강내구 씨에 대한 영장은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